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동물과 관련된 부스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동물이 남기는 거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이피 인사유명. 예, 동물은 가죽을 남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가죽 혁자를 제가 놓았어요. 예, 왜냐면은, 이 혁자는, 한자적으로도 굉장히 저거하고 마지막에 남기는 게 대부분 가죽을 남기는 거고요. 이제 그 혁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요런 의미를 씁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 혁자하고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는 혁자고 요거는 피자입니다. 네, 가죽, 피혁.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할 때 피혁 제품 하죠? 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피혁 제품. 그러니까 혁하고 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기는 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망치와 같은 거예요. 손으로 망치로 두들려서 한다라는 건데 혁과 피가 해서 이제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이 남긴 마지막 부스로 해서 제가 놓은 겁니다. 자, 어떤 의미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죽혁은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제거한 게 혁이에요. 털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혁인 거예요. 그래서 다듬거나 고치는 것이다. 털을 제거해서. 그래서 수피 치거, 기모, 혁경야 이렇게 씁니다. 이런 모양인데 저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상상이 될 줄 상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앞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가죽의 모양을 이렇게 혁자를 한 거는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혁자는 바꾼다는 거예요. 결국은 털을 뽑으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혁대를 쓸 때도 하지만 혁명, 개혁, 혁신할 때 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맨날 개혁해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가 개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기다, 너무 개혁이다 이런 용어 자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 변화가 있는 것 뿐인데 정말 큰 변화가 왔을 때 그럴 혁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혁명 중에서도 산업혁명. 예. 그래서 인류 그 발달사에서도 혁명 중에 첫 번째가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전에는 농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농업도 혁명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농업하다가 산업혁명이 되고, 그다음부터 단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빨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혁명하면은 정보의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컴퓨터의 발달. 근데 요즘은 이런 혁명을 써요. 인공지능, 4차 혁명 그러잖아요. AI. 그래서 요즘은 AI하고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혁명, 뭐, 개혁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건 좋지 않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뭐 하는데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가죽혁은 잘 기억하세요. 털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자, 재갈르기예요. 하는데 힘력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곱비나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게 늑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늑자예요. 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말에 곱비나 재갈을 무는 게 늑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시대의 문화나 환경에 맞게끔 한자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그 교재에는 없는데 늑비강명이라는 게 있어요. 비각 있죠? 비각에다가 새긴다고 할 때 늑비강명이에요. 왜냐면은 거기다가 늑이니까 재갈을 물리니까 완전히 고정이죠. 비각에다가 고정해서 명해서 늑비강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는 않는 거지만 우리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비석을 세우면 그 돌에다가 전부 다가 이렇게 새겨 놓잖아요. 잘 없어지지 않고 연구의 대상이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자, 재갈륵 다음에 나오는 게 가죽피예요. 그럼 가죽혁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가죽피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가죽에서 털을 빼는 게 가죽혁이고 가죽늑은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털을 뽑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박쥐수역 자이지피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털이 없죠. 동물 중에서. 예. 호랑이 보십시오. 털이 얼마나 멋있는지. 인간은 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입잖아요. 동물 중에서 털이 없어도 살아가는 건 물고기나 털이 없는데 그 동물들은 잘 살아갑니다. 표피가 두꺼우니까. 근데 인간은 홀딱 벗겨놓고 한 3일 지나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만 그래요. 예. 예. 인간이 제일 자연환경에서는 제일 약해요. 제일 발달한 게 이게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해서 그걸 다 극복한 거죠, 결국. 자, 짐승의 가죽을 그래서 피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면 뭐야? 완전히 붙었다죠. 예? 뼈에 붙은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피부. 요즘 이게 제일 저거 하고요. 호피. 호랑이의 그 털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털을 제거한 게 아니죠. 털이 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죽 피하면은 뭐예요? 천연으로 된 털을 할 때는 털을 심은 게 아니라 가죽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혁 제품 하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털을 뽑아낸 거고, 하나는 털 있는 채로 가죽을 뺏겨낸 거고. 네. 네. 그래서 피혁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가죽이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털이 없는 거는 혁이고, 그래서 혁대 그러잖아요. 여기 제가 보이는데 혁대에는 털이 없잖아요. 근데 피혁 할 때 옷 같은 거, 모피 할 때는 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자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혁 제품에는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용례만. 자, 병기eder력 하면 지칠 피고요. 그 다음에 돌석을 하면은, 더하면은 돌을 깨치는 거예요. 이게 깨칠 파고요. 이피 저피잖아요. 피안의 세계로 가잖아요. 피안한다 그럴 때는 행이에요. 조금 걸을 척자, 행자죠, 이거는. 행자의 앞에 부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인데 피안. 그 다음에 피차간에 이쪽 저쪽 할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물결파는요, 여기다가 물수를 더해서 물결, 그래서 방파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피혁, 이제 완전히 벗겨냈죠? 거기다 옷을 입히면 큰 옷으로 덮는 것이다. 그래서 당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있는 데다가 옷을 덮으면은 뭐예요? 그냥 덮어서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때 쓰는 용어가 피습, 피락, 피살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용례만 해드렸고요. 이게 동물과 상관없는데 동물에 있는 털을 빼거나 가죽을 벗기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예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76강까지 해서 동물과 관련된 이제 그 부스가 다 끝납니다. 그동안 했던 게 요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동물과 관련돼서는 55에서 76강까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요 강좌는 이 부스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강좌의 숫자를 찾으시면은 그 부분만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거 수 1, 2, 3, 4, 5, 6, 7, 8, 9, 10이요. 그 다음에 판단, 그러니까 뭐 위아래 좌우, 그 다음에 높고 낮은 거, 그 다음에 권위, 사람은 권위가 있잖아요. 선비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물, 오늘까지 해갖고 동물이 끝납니다. 77강부터는 어떤 강좌가 이어지냐면 가장 부스 중에 가장 많아요. 신체와 관련된 부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몸신자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나라는 말이라든지 사람을 문자를 만들면서 사람에 관련된 거를 가장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강좌를 다음 강좌부터 77강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몽 일일유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